상담소.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객님은 말이죠. 왜? 야! 바로 저분이 상남자구나. 아, 나 상남자를 표현하기. 정말 많이 따라하곤 했었죠. 근데 그분이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분과 함께 부부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깜짝이야. 근데 이분들의 러브 스토리가 스펙타클합니다.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만나 결혼 9년 만에 이혼, 4년 만에 다시 결혼, 그리고 또 이혼, 그리고 지난해 바로 세 번째 결혼에 꼴이 나셨습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저도 그래서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같은 분이든 같은 분하고. 와, 아주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 이 세 번째 결혼에 성공한 오늘의 고객님들이십니다. 34년 만에 맞이한 신혼생활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고객님들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일 부부 남편 나은일입니다. 네. 아내 유혜영입니다.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드림시티 리조트 입찰 전쟁에 뛰어들 일만 남았네. 속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배당금을 나누어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야? 아, 그러게요, 정말. 박사님.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웰컴티는요, 두 분의 마음도 밤의 문도 활짝 열어준다는 야관 문자입니다. 그래? 참 남자한테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근데 이게 또 혈액순환에 좋고 노화 예방에 좋다니까. 처음 마셔보는 차예요. 야관 문자요? 네. 아니, 정말 저도 방송 보면서 두 분이서 다시 사랑의 꽃을 이렇게 피우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두 분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오 박사님 만나뵌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TV를 항상 많이 뵀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분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굉장히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고 네. 결혼이나 육아나 인생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 두 분께서 세 번째 결혼이 작년에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봤죠. 멋지다. 벌써. 어머. 와. 한 명의 주인공 우리 신부 유혜영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러니까요. 어머나. 서약서 만일은 유행을 평생 행복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유혜영은 나은이를 평생 행복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앞으로의 소중한 시간들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남은 일생을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그동안 엄마가 외로웠던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사랑해주고 아껴줘. 사랑해, 아빠.
2022년 6월 2일 엄마 아빠의 은혼식을 축하합니다. 유일 커플의 유일한 딸 나혜지. 그럼 뭐죠? 눈물 날 것 같아. 우리 고객님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기서 물어보니까 드레스를 한번 입고 싶다고. 그때는 저런 웨딩을 못 입고 한복으로 된 웨딩복을 입었었어요. 첫 번째 결혼식 때요? 네. 드레스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갔고요. 지금은 은혼식 겸 다시 하는 결혼식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드레스 입어서 좋았어요. 무주구천동 스키장에서 뭘 했다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 좀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을 잘하셔야 될 건데. 두 번째는 조촐하게. 스키장에서 그 말씀으로만. 치기로 하고 이제 스키장에 놀러 가는 거지. 그 드레스는 이 세 번째. 네, 처음 이번에 입으신 거군요. 처음 입어본 거예요. 너무 예뻐. 하얀 웨딩 드레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그 결혼 따님께서 주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두 번이나 이랬으니까 절대 이렇게 다시 합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굳히고 있었는데 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가 봐.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가족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딸이 내 아빠가 없다는 게 굉장히 미안했고 그걸 아쉬웠거든. 채워주고 싶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딸하고 둘이 있을 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허전함, 그 자리가 굉장히 꽤 크더라고요. 성인이 됐는데도 그 자리는 늘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어릴 때 생각, 아빠에 대한 그 그럼요. 부모는 필요성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네. 그걸로 끝날 거잖아요. 다시 안 만나면. 가슴 아픈 상처로 그냥 남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다시 가능성도 있고 또 보니까 편안한 게 있어요. 일일이 굳이 내가 무슨 다른 설명 없이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다시 재결합하는데 그런 문제 생각들이 저를 이제 결심을 하게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럼 두 분이 지내시는 거예요? 아직은 같이 못 살아요. 지금 그 공간이 세 사람이 같이 살기에는 좀 부족해서 저기 좀 주말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자고 이제 일요일 날 같이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두 분?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떻게 하면은 두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아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뭘 해줄까? 먹고 싶은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옛날엔 몰랐어요. 내가 그런 걸 할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 그게 벌써 1년 돼가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다 맞추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으신 두 분께서 저희 금쪽 상담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찾아주셨을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저는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느낌으로 조심조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워낙에 그 잘못을 많이 한 부분이 많아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함께라기보다는 혼자가 더 편하겠다, 좋겠다 싶어서 옛날에 헤어졌던 거고 같이 하면서 불편한 점이 좀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만 7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나 없는 동안에 많이 변해 있더라고. 둘만의 공간에서 나름대로 규칙이 잡혀지더라고. 내가 합리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더라고.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주 별거 아닌 씻는 것부터 속옷, 양말, 옷, 뭐 모든 거를 제가 다 사서 해줘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양말을 벌써 발가락을 벌써 탁 던지고 뭘 한 번 한다 그러면 온갖 난장판이 되고 옛날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저는 거의 얘기 안 하고 혼자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제 마음이나 상태나 어떤지를 아마 많이 몰랐을 거예요. 네. 영상을 딱 보니까 아이씨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걸 다시 합치려고 그러니까 저랑 엄마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부모님도 이 자식을 이제는 케어 못해서 너 따로 나가 살아. 너랑 못 살아 그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지금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나 혼자와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엄청 차이죠. 이해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거슬리고 또 못마땅하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서로 노력해서.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에 결혼 만족도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네, 네. 아니 안 좋게 저는 나왔어요? 우리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많은 고객님들을 모셨잖아요. 그렇지. 결과가 가장 최악. 아 그래? 네네네. 결혼 만족도가 14가지 지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14가지 항목 모두에서 다 갈등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향, 취향마저 완전 정반대시더라고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부부 참 드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경제 갈등과 정서 소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먼저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요. 경제 문제예요. 네,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경제 개념은요, 잘 안 바뀌어요. 좀 제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혼을 네.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점을 제가 알았거든요. 네.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써버리거나 그 뭐 식당에서도 밥을 먹어도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러. 네, 계산하러. 누구 거를 얻어먹는 거는 내 사전에 없다. 약간 그런 것도 있으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네. 정말 불편해 그거. 나한테 없어도 뭐 대출을 받아서 누굴 빌려준다든가 어머. 그리고 사업에 꽂혔어요 그냥. 말려도 멈추질 않아요.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뭐 회사도 차렸다가 고깃집도 했다가 웨딩샵도 했다가 또 영화사. 이 사람이 모르는 것도 사실 많아요. 또 사실 많아요. 많은데. 아이고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아는데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새로운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귀가 솔깃해지시는 거예요. 솔깃해지는 거야. 아 이건 세상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게 꼭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돈 주는데 이제 5분도 안 걸려요.
첫 번째 저기 영화부터 제작을 했어요. 영화 제작. 영화부터. 유현목 감독님 학교 다닐 때 영화 공부를 유 감독님 그걸 보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저분하고 저분 더들기 전에 한번 좋은 작품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 그게 어떻게 또 제작으로 연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광주 사태 이야기인데 유 감독님이 욕심이 나는지 캐스팅을 안성희 씨, 뭐 한석규, 강서구 씨, 대한민국 스타들은 다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주로 이제 제작비가 그 당시에 이제 7억에서 9억이면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7억이 들어갔어요. 어머나. 거의 한 3배 넘. 3배, 4배. 4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3일 상영했나?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마이너스 지점 뭐 이론도 못 찾고 상만 많이 받았어요. 흥행을 해야지. 명예훼손 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 의심을 안 하니까 같이 할 때는 숨길 것도 없어서 인감도장을 자기 사무실 책상에 놓고 다닐 정도로 인감증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또 당하고. 이게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작은 일은 없는데요? 연결이 되는 연결이 연결.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네. 거절을 못 했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같고 그 당시에는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못 갖다 줬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해요?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아니어도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너무 많고. 네. 그럼 선생님 그때 그러면 생활비 충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빚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알아서 다 해결했어요. 생활비를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네. 네. 계속 네.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네네. 해보니까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네. 그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게 허세. 네. 허세.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거느리는 거 좋아. 네네. 그러니까 그래. 네. 이렇게 뭐 있을 때는 허세를 많이 오랫동안 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아니 근데 너무 정확한 표현을 좀 하셨어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이 있으신 것 같냐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나 사장님 아니면 이거 못해. 나 사장님이 해야지 이걸 누가 해. 나 사장님이 하면 이건 대박 성공이야. 그러면 그래? 내가 해야지. 아니 이렇게 돼요. 그거를 네. 뭐 이건 줄도 알면서도 네. 한일이 형. 아니 형이 이번에 영화사 대한민국 영화계 한쭉 쭉 구시하세요. 나 사장님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형이 쭉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과 일을 도모하는 거죠. 도모하는 그래서 거죠. 도모해서 이제 사업이 꾸려져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이거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못 해낸다는 거는 자존심에 허락 안 해. 그다음에 내가 못 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같이 도모한 형님 아니면 못 해요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의리를 못 지키는 의리를 배반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허세와 의리.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딱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나 자신을, 선생님 자신을 잘 못 챙기고 못 돌보는 거죠. 네.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이 지적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지키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키자.
내 분야가 아닌 걸 신경을 안 쓰고 네. 이러면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경제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들이면 탔으면 되잖아요.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가장으로서 이제 얼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건사하고 가정을 지키느냐. 이제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네. 결혼 생활은 현실이고 또 생활과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갈등이 되고 이걸로 인해도 좀 파탄이 나기도 하죠. 네. 어쨌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으셨네요. 그리고 부부 만족도 검사에서 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 갈등. 이제 두 번째는 정서 소통. 예. 정서 소통에 있어서 두 분이 갈등이 꽤 현저하게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정서 소통이라는 거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 마음속에 있는 뭐 깊숙이 있는 이야기들 그게 다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부부 간의 정서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그런 거 좀 잘 되셨나? 잘 안 됐죠.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점점 이제 우울해지고 다 귀찮고 집에서 여느 그 주부들처럼 뭐 반찬 뭐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서 먹을까 뭘 챙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 감정 때문에 이제 나가서 술 마셔요. 그걸로 해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가정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서로 막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 소통이 안 되고 잘 맞춰지고 다정해질 수가 없는 관계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업 뭐 밖에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네. 두 분 집에서 만나시면 뭐 하셨어요? 들어오면은 보통 소파에 누워서 자요. 잠이 많아요. 속이 피곤하잖아. 새벽부터 얼마나 피곤해 새벽에 아침에 그렇죠. 시간엔 이 집에서 나가면은 이제 보통 그 저기 조찬을 3개 정도 했단 말이야. 조찬을 3개 정도 했단 말이야. 모임을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조찬. 그러니까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거기 가서는 저 수프만 먹고 네. 그리고 다음 장소 가가지고서 샐러드나 좀 먹고 네. 그리고 이거 하고 또 다음 장소 메인 얹어. 그게 이제 한 8시 반이면 끝나요 아침 조찬이. 우와. 자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뭐 아침 회의. 미팅 오전 미팅 쭉 네네. 하고 그리고 사무실 갔다가 이제 뭐 직원들하고 우르르대로 밥 먹고 점심 드시러 또 가셔야 뭐 그리고 이제 되고. 저녁 때는 이제 이것도 안 마시는데 네. 그렇게 오라는 데가 많아요. 아 오히려 날 고객님은 안 드시고 어머 대반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길 모든 술자리를 다 가는 거예요. 안 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의리죠. 형님이 오셔야지 그러면 또 또 저기 거기 가야지 또 의리. 뒤처리들 해줘야 되고 아, 또 뭐 그래 돈도 이렇게 내주시고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어? 한계가 있지. 제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어떤 느낌은 대화를 하면서 솔직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좀 이 사람이 술이라도 마시면 같이 술 마시면서 속에 있는 얘기라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을 왜 마셔니까 진짜 두수불사 같은데. 네, 그냥 네. 뵙기에는 굉장히 네, 아, 술. 그렇죠. 술까지 마셨으면은 네. 지금 3번째 진짜 이렇게 합치지 못. 아니야 더 좋았을 수도 있어. 벌써 몇 달 살고 쫓겨났겠지 내 성격에. 그러니까 속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저기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왜 술을 마시는지 그냥 술이 좋은가 보다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우울이 뭔가
그런 감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봤자 안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대화를 포기해 버렸고 그래서 단절이 된 거예요. 네. 대화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때는 거의 말도 하기 싫고 솔직히 꼴도 보기 싫고 막 그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꼭 챙기고 싶은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또 부인으로서 뭐 생일이라든지 선생님. 뭐 입학식이라든지. 그럼. 네. 맞아. 졸업식. 결혼기념일. 그런 날들이 하지도 않아요. 다? 저 애기 별로 생일. 뭐 생일 때 그냥 밥 정도 미역국 먹고 밥 정도 먹고 또 그리고 해외를 많이 나갔어요. 외국에를 많이 나가서 뭐 잘 없으니까 애 생일은 어쩌다가 같이 시간이 맞으면 같이 저녁 먹고 하는 정도? 어쩌다가 맞으면.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도 그 이상하다는 꼭 그런 날이면 꼭 일이 생겨. 근데 그날 안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무조건 생겨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날이야. 왜 하필 그랬을까? 그래서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이란 스탄데. 스탄가는 다 돌아다니. 스탄이란 스탄데. 스탄가는 다 돌아다니. 지금 저기 아우,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뭐 거기 뭐 저기 뭐 차 트렁크에 항상 떠날 준비가 죄송해요. 여권이 해동검도 때문에. 차에 있는 거예요. 요건이.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하고 그냥 나 지금 저 미국 가 그러면은 사실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그게 상의가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아니 두 분이 같이 시간을 보낼 이제 그런 기회가 그렇죠. 없었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 나은일 선생님은요. 약간 대책 없이 너무 해맑아. 대책 없이 너무 해맑아. 지금도 표정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약간 표정이 좋으셔. 너무 해맑아. 해맑은 거랑 긍정적인 거는 좋은 건데 약간 대책 없이 너무 해맑고 지나치게 긍정적이세요.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혜원 선생님이 나 좀 우울해. 그러면 그래 어디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무 긍정적이니까 에이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한번 이러니까 정서 소통이 잘 안 되잖아. 이게 정서가 나 우울해 그럼 우울해? 톤이 안 왜 맞아. 우울해? 어머 어떻게 많이 힘들어? 이렇게 가야지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네, 지나치게 긍정적이야. 그래서 왜 우울해?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맞아. 인생이 즐겁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많이 딱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 사람이 전혀 왜 아닌데. 우울하지?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이러면 이제 이 정서를, 감정을, 마음을 나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뭐 갈등하고 막 그게 이상한 거야. 왜 불안해? 안 불안하세요? 왜 불안하냐? 아니 뭐 도대체. 사업이 잘 안 된다. 된다거나 아니 그것도 걱정해서 해결이 되면 걱정하는데 걱정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 걱정해서 사모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것도 걱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처음부터 느꼈던 게 아직 철이 안 든 아이. 네, 그런 걸로 생각으로 바라봤어요. 네. 결혼 만족도 검사 중에 이제 우리 유혜원 선생님이 일부인데요. 아내는 남편이 좋은 동반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시고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느껴왔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배우자, 남편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여전히 좀 없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거는
7년 전 얘기고 네네. 7년 동안 혼자서 이제 지난 일을 발판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다 짚어봤어요. 왜 우리가 이 두 번이나 이혼하게 됐냐? 첫 번째 신뢰가 깨졌구나. 첫 번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네. 이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딸내미가 뭘 해야 좋아하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족하고 오랜 시간을 소통하고 같이 있고 가족이 같이 뭔가를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든 그동안의 그 생활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어요. 그걸 이제 느끼게 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한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네. 뭐 딸내미 보려면 더 부끄럽고, 땀이 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겨. 이 사람이 어떻게 참았을까? 그러니까요. 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말 네. 다 정말 그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속이 아주 네 문드러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지 않았고 원래 사람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병이 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제 진단해 보니까 나는 정신병자였구나라는 걸 스스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정신병자야. 근데 약간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나한일 선생님은요. 정신병은 아니고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이 ADHD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냥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못 있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계속 꿈틀거리고 요게 어른이 되면요. 홍사다망하게 어디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다녀요. 그 스탄 같은 데도 좀 다니고. 아니 그냥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를 빡빡하게 잡는 거죠. 타이트하게. 회의도 오래 못 해요. 조금 하다가 또 요 회의로 옮겨가고 또 요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나한일 선생님은요. 산만 하세요. 산만 하세요. 오랜만에 만난 분 같아요. 네. 그냥. 네. 그래서 좀 아직은 더 아니 정말 저도 방송 보면서 두 분 이야기 나올 때 이제 살짝만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더? 그냥 보통 용어로는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력 저하. 정서 불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산만한 분들은요. 물건도 늘 두던 자리에 두면 잘 찾잖아요. 그럼요. 근데 맨날 뭐 자동차 있는 저기 있고 맨날 찾아요. 너무 맞아. 너무 맞아. 또 특징이 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쩌다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회의 같은 걸 하면 너무 공감을 하시니까. 그 공감. 너무 네, 쪽집게서. 어떨 때는 뇌가 각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멍 때리다가 잘 졸아요. 관심 없는 걸 자꾸 얘기하면 졸아요. 네, 네, 관심 없는 거 하면 졸고 또 특징이 충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폭하다는 게 아니고요. 반응의 속도가 빨라요. 반응의 속도가 빠르니까
차근차근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게 꽂혀요. 그게 딱 꽂히면 그 생각으로 가득 차요. 기여해야만 해요. 그 일은 꽂혀 있어요. 그 꽂힌 게 나은일 선생님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인 ADHD가요. 조절이 잘 안 되니까요. 금전 관리가 잘 안 돼요.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느껴요. 네, 네. 딱. 네. 예. 그렇게 바빠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그 성실하고 부실하는 걸로 알았어요. 어쩌다가 일찍 끝나면은 허전해. 가정이 있으니까 대구로 들어가시면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전화가 오지 어디선가 또. 그렇지. 아니 내가 하지.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저것도 찍었어? 오늘 나도 이거 카푸치노 마실 걸 그랬다. 이거 좀 마실래? 좀 마실. 그러면 하나 더 가져오라고 지금 했어. 아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 내가 그 자리로 마셨는데? 아니야, 내가 다른 데. 아니야, 내가 이 자리로 마셨어. 꼭 떨어지시네. 아니, 나는 일부러 내가 마신 대로 마신 줄 알았지. 아 몰라. 넘어가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난 정말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당신도 한번 가보면은 오케이 할 거야 아마. 근데 섬은 배 타야 되잖아. 어? 섬은 배 타야 되잖아. 아 요즘은 헬기도 있어. 하여튼 그만 그 얘기가 아닌데. 배 말고 강화도. 가까운 데로. 그럼 성 기분이 안 나잖아. 아하. 나 배 타기가 아니, 싫어서. 에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연이 주는 것이 얼마나 힐링이 되고 이런 거를 잘 나는 느껴볼 수 있어. 자연 하면은 산이 좋아. 나무 있는 데가 좋아. 그래? 지리산. 지리산? 아니 몰라. 너무 멀어. 안 가봤지? 한라산도 안 가봤지? 안 가봤지. 한라산 가자. 가까운 데 가자니 더 멀리 가셨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아니 잠깐만. 이게 꽂히는 거예요. 이 뇌를 운동장 공간이라고 본다면요. 그 꽂힌 생각으로 운동장이 다 뒤덮여요.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헬기도 있어. 지리산.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어떤 사람은 특히 애들 중에 먹을 거야. 떡꼬치 물건이 보여. 그러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꼬치가 먹고 싶어. 그때부터 떡꼬치를 입에 물 때까지 떡꼬치 얘기를 하는 거야. 떡꼬치. 꽂혀 있는 거에서 떡꼬치. 나 떡꼬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 떡꼬치 사줘 이러는 거야. 그럼 엄마가 알았어. 그러면 이거 끝나고 뭐 이제 일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와서 사줄게. 나왔는데 떡꼬치 집에 문을 닫았어. 엄마 때문에 내가 떡꼬치를 못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요. 보자마자 떡꼬치. 이게 이런 게 충동성에 들어가거든요. 꽂히는 거.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아니 꼭 어딜 가야 돼? 나는 안 가는 게 더 편한데.
한 번씩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이거야. 생각해볼게. 약속. 아, 약속은 안 해. 생각해본다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고칠 게 많잖아. 이것저것. 뭐를 잘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사람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얘기할 때 자잖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올까? 그건 무조건 고칠게. 그리고 뭐 어렵지 않아. 나한테 아주 쉬운 숙제야. 전혀 눈빛이 전혀. 안 쉬워. 이 많은 걸 담고 있으신데. 나한일 선생님은요. 뭡니까? 해맑고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게 지나쳐서 약간 어떤 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팽창되어 있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왔으니까. 현실을 땅이라고 보면 약간 폴짝 뛰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무조건 고칠게. 나한테 아주 쉬운 숙제야. 이렇게 매번 대화를 하면 좀 서로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아니, 현실 가능한 얘기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가까운 걸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너무 멀리 있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들. 네네. 그렇죠. 그 질이 참 멀지 않아. 아유, 그거 그러니까 산에 대한 그 경험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아니 근데 내가 바로 간다고 그러면 가르쳐 주지. 준비하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어. 멀리. 그래서 사실은 이 ADHD는 아이나 어른이나 조절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1부터 100까지 다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고 동기가 있는 건 좀 낫거든요. 그리고 지루한 걸 진짜 못 견뎌요. 늘 일상 반복되는 삶은 지루해. 또 지루하면 또 졸려. 그리고 재미가 없어. 안 하고 싶어져.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절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네. 만약에 진짜 이렇게 첫 번째 결혼을 하셨을 때 이 성인 ADHD를 알고 나서 좀 치료를 받았다면 결과가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왜냐하면 제가 ADHD를 왜 강조했냐면요. 이게 배우자가 성인 ADHD일 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데를 쳐다보면 나를 무시해? 또 아까 한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 말을 경청하지 않나? 그리고 얘기할 때 자잖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올까? 그리고 이제 ADHD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거는 주제가 금방 다른 데로 튀거든요. 또 이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서로 가족으로서 도울 수 있고 방향을 잘 찾아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이게 주의력의 문제라는 걸 좀 알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셨더라면 한결 좀 또 소통도 좀 더 원활하고
사업도 네, 조금. 사업도 조금 접을 더 수 있고. 네, 아. 조금 더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요. 생각도 네. 못했어요. 네네. 진짜. 꼭 육신적으로 아파가지고서 이게 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이죠. 네, 사실 이런 병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뭐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는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네네. 거기다가 약간 우리 유영 선생님이 얘기 불안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얘기 불안? 네네. 얘기 불안이 정확하게. 얘기 불안이 뭐냐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불편해도 마지막은 지나치게 과도한 긍정으로 가시니까. 근데 유영 선생님은 얘기 불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얘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뭐 우리가 어디를 이제 멀리 가요. 그러면 약간 가는 길이 난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좀 조심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약간 길도 얼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야 되긴 가야 돼.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분명하게 하고 타이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눈이 올 걸 대비해서 뭐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조심해서 출발하면 되는데 얘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차 전복됐어요. 차 전복됐어. 차 전복됐어. 차 미끄러졌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안 가는 게 가는구나. 낫겠다. 그냥 안 가. 그러니까 그러면 섬 얘기가 그렇게 난 정말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근데 섬은 배 타야 되잖아. 헬기도 있어. 헬기도 있어. 아주 아니 꼭 어딜 가야 돼? 나는 안 가는 게 더 편한데. 만약에 내가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어디 새로운 장소 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죠. 익숙한 데가 좋아. 네, 다 파악이 이제 이미 되신데 그런 데 가는 게 편안하시죠? 네. 안전한가. 네. 그러니까 벌써 섬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엄청난 많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다양한 계획과 이게 벌써 머리에 쫙 생기면서 거기서 얘기 불안이 생기는 거죠. 네. 제이서 저 미국에 이제 그 언니가 살아요. 네. 그래서 언니네 이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표를 따로따로 끊으라는 거예요. 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랬더니 if 만약에 네. 네. 둘 중에 한 비행기가 잘못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애를 케어해야 될 거 아니냐. 비행기가 추락하면 네. 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저 일이 일어났어 일이. 네네. 아니, 그러니까 신중함을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기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유혜영 선생님은 소소한 걱정도 많으시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거에 다 에너지를 뺏겨.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하랴, 이것도 소소하게 염려하랴. 그러고 나면 지쳐 막. 하루가 막. 나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지쳐. 이렇게 되니까 네, 굉장히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세요. 보통 그런 분들이 진짜 그 뭐 가스불 집에서 외출하는 거 어우 불안하죠. 다시 돌아오는 적도 여러 번 있었어. 역시 창문 다시 확인하시고 제일 많이 불안이 유발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그 문을 현관문 같은 거를 딱 닫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소리를 못 듣고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다시 가봐야 돼요. 그럼 문 진짜 안 닫혀 있어요? 아니요, 닫혀 있죠. 자동인데 내 생각에 불안한 거.
멀리까지 갔다가도 다시 오신 적 있으세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못 갈 때는. 아니 근데 우리 유혜영 선생님은 감정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으세요. MMPI라는 걸 한 걸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좀 감각적으로 좀 아주 센시티브한 민감한 분이시더라고요. 베이직 이모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을 일단 5가지로 보거든요. 행복, 그러니까 happiness, 슬프다, sadness, 불안하다, anxiety, 화난다, angry, anger, 혐오감을 느낀다, disgust. 이 5가지가 기본 감정이고요. 여기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80개, 90개 감정들을 표현하거든요. 이제 우리 유혜영 선생님은 이 5가지 베이직 이모션에서 파생된 다양한 감정들을 잘 다루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감정의 양이. 그리고 굉장히 세세하고 또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은희 선생님의 감정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꽤 잘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나은희 선생님은 이 대개 5가지의 베이직 이모션과 약간의 파생된 걸로 대체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종류가 많지 않고 약간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감정을 세세히 느끼지 않고 좀 반응이 빠르고 그래서 충분히 느껴보고 그때 내가 느꼈을 감정을 쫙 따라 들어가 보고 그렇게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급하고 네 반응이 빠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감정이 풍부하시고 감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정서 소통이 안 될 때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좀 더 괴로워요. 유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이건 그냥 조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혜영 선생님은 불편한 감정이나 네거티브한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종착점은 슬픈 것 같아요. 슬프신 것 같아요. 슬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불안해도 나중에 슬프고 걱정이 많이 돼도 슬프고 심지어는 몸이 피곤해도 슬프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슬플 때 이 슬픈 감정에 대해서 거꾸로 따라 들어가서 내가 슬프다고 느끼게 되는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박지를 못했어요. 그냥 좋게 말하면 차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우울한 거고 좋아지려는 노력도 사실은 많이 안 한 것 같고 네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나은희 선생님한테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성인의 ADHD 특성이 있어서 충동성이 좀 높고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관심이 없는 거에선 떨어지고 근데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섬세하고 다양한 유혜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해. 그러면 마지막에 종착점은 슬퍼. 이러니까 원래 가지고 계신 유혜원 선생님의 얘기 불안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화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저 네네. 늘 선생님께서 ADHD 말씀하실 때 네네. 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함께 하면 네.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우리 나은희 고객님 같은 근데 경우는 이제 어떨까요?
뭐 연세를 고려해서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제가. 네, 그게 뭐 나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셔서 쭉 말씀하신 거 보면 정말 이런 변화가 첫 번째 결혼에서 있으셨다면 두 분이 너무 행복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오늘 두 분 뵈니까 두 분의 세 번째 결혼 생활은 꽃길이 좀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그 가능성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두 분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측은지심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부부가 갖는 가장 깊은 사랑이 측은지심입니다. 네. 7년 만에 욕지도라는 데서 만나게 됐는데 뭘 쓰다가 털고 잠들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고 찍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에서 측은지심이 막 생기더라고. 내가 같이 살 때 속색이지 않고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저 사람이 지금 저 모습일까?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 사실은. 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조금 저는 그런 좀 미워하고 힘들었지만 항상 그 측은지심이 있어요. 너무 안 됐고 가엾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늘. 그대 외롭다고 눈물 지치지만 언젠가 그대의 두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갈 테야. 오늘 같은 밤이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겠죠. 이런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부부간의 정서소통이니까요. 근데 이걸 벌써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20년 전에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했고, 저희 사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혼한 것이 자랑은 아닌데 많은 부부들한테 저렇게 소통이 안 되면 저럴 수도 있다. 좋은 메시지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신 말씀 딱 새겨 듣고 그렇게 앞으로 좀 실천해야겠구나. 물론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그럼 박사님, 네. 저희 상담소 네. 은영 매직 시간인데요. 네. 오늘 두 고객님께 내려주실 은영 매직은? 폭풍 끝! 이제는 무풍지대! 바람 잘 날아 오신 거죠. 정말 폭풍컷, 이제는 정말 폭풍지대. 무풍지대였어요. 어쨌든 결혼해서 성공을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서로에게 딱 맞는 올바른 상대가 되어주는 것. 이게 어쩌면 결혼의 성공이 아닐까. 우와.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우리 동생이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 작작 좀 해라. 3번을 생각하고 얘기해. 그래, 나 3번 결혼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번 생각하면 뭔가가 다른가요? 왜? 계속 올라네?
뭐요? 잠깐만. 이게 하루에 달리신 거예요? 네. 와. 장세적 중. 이거 뭐예요? 저기 캠핑 야외 화장실 변기. 지금 화장실. 해킹 당한 거 아니에요? 재밌잖아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올릴까? 아 맞아요. 깊이 있는 소통을 잘 못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혼한 내용을 몰라요. 이혼한 사유. 대화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비밀로 한 건데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가까운 가족하고 조금 마음을 나눴더라면 상처가 있으면 조금 도포도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어머니한테마저도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 채널 A